자, 좀 쉬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용어에서 어디까지 공부해 봤어요? 개업공인중개사까지 공부했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이걸 같이 묶어서 공부할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란 용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소공. 소공이란 말을 써요.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 이제 앞으로 소공, 개공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그럼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거기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죠?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치세요. 중개 업무 몇 줄?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 몇 줄? 자, 그러면 이분들은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 말을 썼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란 말은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취업을 했다는 소리죠? 자격증을 가지고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을 소공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중개 업무도 수행하고 중개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보조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개 업무가 뭘까? 중개 업무란 말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직접 매수인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확인 설명이란 말을 써요. 앞으로 이제 확인 설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확인 설명은 원래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게 건물. 이게 건물입니다. 그러면 갑이 건물 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이 중개업소 찾아와서 맡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뢰인. 그럼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상대방 찾아가지고 이 매물, 이거 법정 중개 대상물 중에 하나 건물이잖아요. 이 저 물건을 설명을 해줘요. 무슨 설명? 이걸 확인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설명할까? 저 물건 소재지는 어떠고, 면적은 몇 평이고, 소유자는 누구이고, 저당권이 잡혀 있는가? 이런 걸 설명한다고. 이걸 무슨 설명? 그럼 이건 원래 사장이 할 일이야. 개공이 할 일이라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밑에 자격증 가지고 뭐 한 사람? 취업한 사람이잖아요. 이분들도 직접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개 업무야. 원래 확인 설명은 이 사장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소공도 저걸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끝나면 이건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용어부터 익혀야 되겠네.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 좀 해주세요. 알았다. 중개 좀 해달라. 알았다. 그러면 의뢰인하고 중개업소가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란 말을 써요? 잘 모르겠죠? 의뢰인하고 중개업소, 중개 의뢰 맡길 때 맺는 계약. 하면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봐. 틀려도 좋으니까. 당연히 틀리겠지만. 아, 말 못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 우리 여기. 몰라? 여기는. 아주 좋았어요. 좋아. 의뢰인하고 중개업소 간에 맺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의뢰를 맡기는 거지. 이걸 중개계약이라는 말을 써요. 앞으로 중개계약이라는 단어는 200번을 들을 거예요. 1년간 공부하도록 보면. 200번 이상을 듣습니다. 자, 이걸 무슨 계약? 그러니까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시간 지나면 당연히 알게 돼요. 근데 이걸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건물이나 토지가 있다 가면 중개업소 간에 가서 중개해달라고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걸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러면 이렇게 맺는 계약을 뭐랄까? 가바구라고 이제 물건 사고 파는 거. 매매죠. 통틀어서. 매매도 있고, 임대하면 임대차 계약도 있고, 전세권 설정 계약도 있고, 그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그냥 계약? 그냥 계약인데 앞에다 뭐라고 붙여? 거래 계약이라 그래, 거래 계약. 거래한다 이 말을 쓰잖아요. 이걸 무슨 계약?
거래계약.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럼 거래계약은 매매계약도 있을 수가 있고 임대차 계약도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이런 걸 통틀어서 무슨 계약? 거래. 이 용어가 흔들리면 안 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의뢰인이 중개업소에 찾아와서 이 물건 중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둘 간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리고 이제 사고 파는 저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통틀어서 거래계약. 그러면 그 속에는 매매계약도 될 수 있고 임대차 계약도 될 수 있고 전세권 설정 계약도 될 수가 있겠죠? 통틀어서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매약을 중개계약. 그 개념이 여러분들 이것도 금방 잊어먹어버려. 여러분 선배들 경험에 의하면 아니요 진짜요. 이 사람 머리가 그래요. 한 번 들어가고는 기억이 안 돼. 최소한 10번은 해야지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1년간 하면 한 100번, 200번 나올 거예요. 저 단어가. 당연히 기억은 되겠지만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수업 들을 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맺는 게 중개계약, 이렇게 맺는 게 무슨 계약? 거래계약. 개념 흔들면 안 돼. 근데 왜 중요하냐면 출제자는 이걸 물었는데 이걸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출제자는 또 이걸 물었는데 이걸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아주 간단한 것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흔들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개 업무란 것은 원래 저 소재지 면적 이 사람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설명이라는데 이건 원래 사장이 할 일을 소공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매매계약서 써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계약서도 원래 누가 할 일이에요 이거? 개공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소공이 할 수가 있어요. 중개 업무라래. 거래계약서도 소공이 작성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또 확인 설명서. 자기가 설명했던 것을 서면한 것이 확인 설명서거든요. 이것도 원래 누가 할 일이에요? 개공. 근데 이거 소공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을 소공이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장이 할 일을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감 왔어요? 네. 아,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보조한다. 보조 업무, 보조한다. 이건 뭐요? 어떤 걸 보조?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무슨 업무? 중개 업무.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조 업무도 할 수 있거든요. 보조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 있을까? 한번 찍어봐. 사장을 보조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억지로 애울라지 말고 자꾸 생각을 해봐. 그래야지 그 사고력이 길러지고 응용력이 길러지고 올해 문제가 중개사법 되게 어렵거든요.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왔어. 단순하지 말고 이게 생각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자, 뭐가 보조할 수 있는 거? 사장을 보조한 게 뭐가 있을까? 중개업 할 때. 하나도 생각 안 나버려요? 네? 그렇지! 그거요, 그거! 그 현장 안내. 아, 물건 보러 가는 거. 데리고 가는 거. 그런 거 현장 안내. 이런 거 보조 업무예요. 또. 손님할 때 접대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대하는데? 아, 커피라도 타가지고. 아, 아주 좋았어요. 예, 예, 그것도 보죠. 뭐, 서류 복사, 현장 안내, 또 물건 보러 갈 때 운전기사, 전화 받는 거. 이런 게 보조 업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이제 소공이 할 일이야. 그러니까 결국 소공은 사장이 할 일도 하고 보조원이 할 일도 하는 거 둘 다 해. 만능이야, 만능. 만능이야.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소공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자, 이것은 이제 이 밑에, 이 사장 밑에 취업한 것을 고용인으로서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고용인인 소공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이것이 이제 이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장 밑에 취업한 사람, 직원으로 취업한 사람, 고용인 소공이 있고, 보통 우리가 소공 그러면 이걸 말해요. 근데 2번에 뭐라고 했어요? 법인은 사원, 임원으로서 소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되게 길어. 이건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이거 대충 설명하면, 이 사원이라는 것은 여기는 일반 이 직원은 아니에요.
법인에서 사원이라는 것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해요. 임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그럼 임원은 여러분들 그 법인을 보면 그 회사 보면 그 대표이사, 사장이 있잖아요. 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들 있잖아요. 또 주식회사는 감사가 있거든요. 이사 감사를 말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봐봐요. 법인들은 임원이 10명이다 그러면 다 자격증 없어도 돼요. 3분의 1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자격증 있는 사람이 5명, 자격증 없는 사람이 5명, 가정을 해봐. 그러면 임원은 다 자격증 없어도 돼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임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자격증 있는 임원이 뭐가 돼요? 소속공인중개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임원인 소공이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분들은 직원들이 아니야. 경영자들이지. 회사에서 경영, 간부들 거. 이해되셨어요? 여기도 자격증 있는 임원은 임원인 소공이야. 합자회사 같은 건 사원인 소공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직원으로 간 사람을 고용인인 소공. 뭔 소리 알겠어요? 예. 그러면 소공 종류가 몇 가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이 임원인 소공은 소공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격증 없는 임원이죠. 그러면 이건 계약서 못 써. 중개 업무를 못 한다고. 간부급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경영자들이지만 계약서를 못 써. 보조원하고 똑같이 취급이 돼요. 뭔 소리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공 종류는 몇 가지? 2가지. 직원으로서 소공을 고용인인 소속공인 중개사,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소공인 자격증 있는 임원들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 2가지. 이제 2가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일단 자격증 가지고 취업하신 분을 말해요. 그죠? 그럼 이제 3가지 구별해 볼게요. 우리가 배운 용어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뭐요? 자격을 취득한 자. 일을 하든 안 하든 자격증이 있으면 뭐가 돼? 공인중개사.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면 자,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 등록한 사람을 뭐라 그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3가지 구별됐어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계공 밑에 취업한 사람. 그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사장이 된 사람. 개설 등록을 한 사람. 구별됐어요? 네. 처음 공부할 때는 그것도 헷갈려.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이게 다 헷갈린다고. 개념 잡았죠? 네. 그래서 이제 자격증만 있는 사람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등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개념 잡았습니까? 예. 자, 일단 소속공인중개사 개념은 끝났어. 자, 확인 설명하면서 소지지 면적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말이에요. 물건 설명하는 거. 자, 이것도 소공은 할 수 있고 계약서도 쓸 수 있고 확인 설명도 작성할 수 있어. 사장이 할 일을 소공도 할 수 있다 이거. 보조도 할 수 있고 다 해. 보조 업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장 안내, 서류 복사 뭐 이런 거. 대충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이제 중개보조원 들어갑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은 거기 첫째 줄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있죠? 가로를 묶으세요. 이게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자, 중개보조원이란 말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게 반드시 들어간다. 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중개 업무를 못 해요. 그럼 중개 업무를 못 한다는 것은 직접 중개 보조원은, 그러니까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을 중개 보조원이라고 하거든요. 자격증 없어. 그러면 이분들은 직접 확인 설명해 못 해? 계약서 써 못 써? 못 써. 확인 설명서 못 써.
그러니까 이 중개 업무는 직접 못 해요, 이분들은. 중개 업무는 못 하고 단순 중개 업무만 보조를 해요. 그럼 보조만 해요, 보조. 그러니까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같은 직원이지만 보조원들은 계약서 써, 못 써? 보조 업무만 한다고. 그런데 소공은 사장이 할 일도 하고 보조 업무도 하고 다 하는 거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보조 업무만 해요. 그죠? 가장 간단하게 공부하는 것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을 중개보조원.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그냥 칠판을 보면 돼. 중개가 뭐라 그랬어요? 중개? 법정 중개 대상물. 이 토지 건물 법정 중개 대상물이죠? 알선하는 게 뭐다? 중개. 알선하는 게 중개요. 자, 끝. 그럼 공인 중개사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 놀고 있어도 공인 중개사. 그렇죠? 그러면 중개업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중개를? 그렇지. 뭐 죽었어요. 다른 사람 의뢰를 받아서 일정한 뭘 받고? 보수. 그 중개를 몇 가지 충족? 세 가지. 근데 업은 계속성, 반복성.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 아니다고.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건 뭐예요? 개설 등록을 해야 돼. 우리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 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한 자. 근데 종류가 법인 개공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중개인 있죠. 법인은 회사나 협동조합 설립해서 등록. 기억나? 그 다음에 여기는 자격증 가지고 등록. 이건 공식적으로 등록 안 했지만 등록한 것으로 감지. 중개. 됐어요? 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건 뭐예요?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죠. 그리고 중개 업무도 해, 못 해? 예. 보조도 하고. 보조원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어요, 없이? 그러면 말 그대로 보조 업무만 해.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래서 용어 끝났어요. 가장 기본적인 용어는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근데 이게 시험 나오면 자주 틀린다고. 신기할 정도로. 꼼꼼하게 알아야 돼. 진짜요. 내년 10월 가봐. 다른 건 다 맞아도 이건 틀려. 그렇죠?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진짜요. 꼼꼼하게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용어 내용 끝났어요. 되게 쉽죠? 좋아요. 여러분들 저 잘 만났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냐? 이제 3절 제목이 뭐예요? 중개 대상으로 범위. 그럼 별표가 많아요, 적어요? 매년 나와, 매년. 올해도 나왔어.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꼭 한 문제가 나와요. 뭐, 여러 문제도 안 나오는데, 한 문제가 나오는데, 법정 중개 대상물, 범위,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 범위, 아까 법정 중개 대상물 한번 했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뭐가 있어요? 법정 중개 대상물이란 것은 토지가 있고 또 건축물이 있고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이런 건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아까 이 정도는 공부했는데 왜 또 공부를 해요? 여기는 범위.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토지에서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그 1번 보세요.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가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상식으로 그 양갈 1번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토지. 누구 토지? 가부 토지. 가부 토지라 그래봐. 그럼 잘 봐보세요.
그럼 이게 뭘 것 같나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오,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오, 좋아. 수목 맞아요. 와, 좋았어요. 내 그림을 이해할 정도면 그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왜 내가 이걸 그러냐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잖아요. 제목이.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냐 이 말이에요. 상하에 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부 토지면 이 나무도 누구 거 있어요? 가부 것이 되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것도 가부 것이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는 토지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야 돼. 이건 민법에서 나온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봐봐. 내 토지 위에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밤에 너무 아름다워. 저건 내 별이니까 내 것이다. 그건 돼? 그건 아니야.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미쳐요. 그죠? 그건 안 미쳐. 그래서 이건 학개론에서도 배울 거고,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뭐 공중권, 지하권 뭐 이렇게 해서 배울 거고, 민법에서 나오고, 우리 가면서 나와. 그래서 토지 소유권 미치는 범위는 토지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건 이제 상식으로 알아야 돼.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미친다, 미쳐, 그거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그래서 암석 동그라미, 토사, 지하수, 이런 건 토지 일부분이니까 별도 중개 대상물이 될 거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 별도로 안 돼요. 토지하고 같이 묻혀가는 것이지, 별도로 중개할 수가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럼 토지는 이렇게 연속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중개할 때, 지구 한 덩어리를 누구한테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요. 이 선을 그어가지고 등록을 해놓거든요. 토지대장, 이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놔요. 무슨 단위로 등록하느냐?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해요. 그럼 이 한 필지 토지는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돼요. 그럼 이게 가부 토지다 그러면 이 하필 토지는 누구 거? 가부 거. 그러면 사고 파는 단위도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단위도 뭐다? 필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 대상물 개념이 나왔어요. 토지는 한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럼 필지가 또 뭔지 모르죠? 필지 알아요? 한 필지? 잘 모르죠? 에? 그러니까 토지 등록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부동산학 개론 아직 안 배웠죠? 어제 공부 배웠으니까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필지, 핵지 그래갖고 막 이 용어를 배워. 시간 지나면 다 알았대. 이제 우리 과목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건 다른 과목에서 배워. 그러니까 이게 전 과목이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거기서 내용을 배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토지 등록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가부 토지로 등록이 됐으면 저 한 필지 토지가 가부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도 필지 단위로 사고 팔 것이고 개업공인에 중개하는 단위도 필지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토지 등록 단위로 생각하면 되고 한 필지가 하나 중개되면 첫째 줄 밑에 자,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토지,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이건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원칙은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토지는 연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필지가 여러분 소유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게 사고 파는 단위고 그걸 중개할 수 있는 단위가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만큼만 사고 팔자, 한번. 1필 토지 일부만 사고 팔자. 가능해요? 네. 1필 토지의 일부만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일부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만큼만. 사고 파는 건 되겠어, 안 되겠어? 되는데, 중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거 분필을 해야 돼요. 분필이 뭐예요? 필지를 나눈 거예요. 그럼 두 필지예요. 그럼 결국 필지 단위로 되는 거예요. 나눠서 팔아야 되니까 나눠버리면 일부요. 이미 그 자체가 한 필지예요. 자체가 한 필지가 되면 두 필지로 나눠지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나눠서 팔면 결국 필지 단위로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를 물었으면 이 소유권하고 저당은 안 돼. 그 첫째 줄에도 밑줄 그었지만 자, 소유권하고 저당은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일부란 말은 무슨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가능하냐? 영익물권. 무슨 물권? 영익물권이 뭐냐?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 많은 용어가 나올 거예요. 이런 용어는 이제 지상권이 뭔지 모르신 분, 지역권이 뭔지 아직 모르죠. 민법에서 배워. 민법에서 배울 건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되니까 이제 그냥 들어봐. 이 세 가지는 이 부분만큼 분필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만큼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개공이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예요. 임차권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일부를 물었을 때는 세 가지만 가능해요.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 이 네 가지.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세 번째 적으세요. 두 번째 후단.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하고 임대차는 일필토지 일부만도 가능하므로 일부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일부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 지문이 있어요? 네. 일부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 지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출제자가 뭘 물은 거 잘 봐야 돼. 자, 토지 공부할 거 없어요. 자, 종합정리할게요.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의 중개대상물? 한 필지. 이게 자기 소유라고 등록 단위거든요. 뭐 평수 없어. 한 평이 될 수도 있고 100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필지 단위고 일부는 지상지역 전세권하고 임대차는 가능해. 근데 이것은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가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토지는 이 정도 정리하면 끝. 자,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끝났어요. 되게 쉽죠? 좋아요. 토지 중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공부 안 해도.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거 공부했다고.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면 건물, 아파트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토지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100억짜리 토지. 생각만 해도 뿌듯하죠? 그 중개할 때 저걸 알아야 돼. 그러면 중개보수 계산해봐. 얼마 정도 나올 건가? 100억. 하나만 해도 평생 먹고 살 거야. 그렇죠. 중개보수 받아갖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들어가 볼게요. 자, 건축물 개념. 첫째 줄 의 읽으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읽었죠. 그러면 이제 이건 상식을 알아야 돼. 우리 과목에서 뭐 건축물 개념이 시험 나온 건 아니야. 근데 건축물은 중개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첫째 줄 보면 최소한 무엇은 갖춰야 돼? 지붕, 기둥 또는 벽이야. 그러니까 지붕하고 기둥이 있든지 지붕하고 벽은 있어야지 건축물로 봐. 그걸 개념 잡기 위해서 알아야 돼. 왜냐하면 건축물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짓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짓고 있는 건물이 다 지어놨는데 지붕이 아직 안 올라갔어. 그럼 건축물로 봐, 안 봐? 안 붙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건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소리가 나와.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붕하고 기둥 또는 지붕하고 벽이 갖춰져야만이 건축물로 본다. 헐고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야 돼. 건축물 개념을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갖춰져야만이 건축물 보느냐. 이거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면 건축물의 범위, 일반 건축물 나와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을 수반한 건축물의 원칙 일동단위 동그라미. 일반 건축물은 하나의 건물은 일동단위,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아까 토지는 일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이 일동단위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야. 그럼 아까 토지 일부도 아까 공부했죠? 그럼 이것도 일부가 있어요? 일동, 건물의 일부,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이거 단독 주택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단독주택 방 한 칸만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거 사고 파는 건 안 돼.
근데 이 건물만 전세하고 임대차는 내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말이야. 이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 방 한 칸만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하고 임대만 가능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자, 두 번째 줄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전세하고 임차권, 전세하고 임차권은 일부도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이제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일동 건물 일부, 일동 건축물 일부 있잖아요. 일동 건축물의 일부는 전세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번에 보면 무슨 건물이 나왔어요? 집합 건물의 아파트, 연립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 집합 건물인데요.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 최소한 5층, 아파트는 5층 이상이니까 뭐 이 정도. 그러면 이 부분만큼 202호거든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그러면 이 부분만큼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사고 팔아 안 팔아? 팔죠. 이거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것은 사고 파는 것도 돼.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고. 전세 임대차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전세 임대만 가능하고 일부를 물었을 때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건 일동 건물 일부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마지막 제줄 구분 소유권 목적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어요.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마지막 제 호다. 소유권 이전도 되고 또 거기 전세권하고 임대차 동그라미 전세하고 임대차도 가능.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다 중개가 가능해. 사고 파는 거, 매매도 중개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도 중개할 수 있고 임대차도 중개할 수 있고 다 가능하고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전세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만 정리해 보세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몇 개 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면 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되죠. 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을 뭐라 그래요? 무허가 건물. 이거 중개할 수 있을까? 네. 확실해. 정말로. 후회 없어요? 있답니다. 나도 처음 알았어. 있어요. 건물로 보면 다 중개할 수 있어. 그럼 미등기 건물은. 우리가 건물 신청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존 등기가 안 되고 미등기 상태로 있는 경우 있죠. 이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하여튼 건물이라고 생긴 것은 뭐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란 3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법에 규정된 거 외에 판례도 공부하라 했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그 도표 안에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 1번이 뭐예요?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획이 체결된 경우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을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우리가 후분양 말고 선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많잖아요. 건물이 완성이 안 되더라도 분양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건물로 봐야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지붕하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없어도 분양권이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건물로 봐. 그러면 아까 건축물 개념을 공부할 때 지붕, 기둥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도 왜 건물로 봐? 판례에서 장래 건물로 보는 거예요. 건물로 안 보면 아예 건물이 안 되니까 중개할 수 없죠. 장래 건물로 보니까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은 됩니다. 근데 그 밑에 2번 읽어보세요.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된 지를 가리키는데 입주권 또는 단순 입주권을 말합니다. 단순 입주권은 안 됩니다. 이것은 건물로 보지 않아요. 단순 입주권은 건물로 보지 않아서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없고 아파트 분양권은 되고 자, 그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건축물 개념까지 끝났어요. 자, 종합 정리할게요. 건축물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원칙은 일동 단위.
그죠?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소유권은 안 되고 전세권하고 뭐다? 임대. 근데 아파트나 연립 같은 구분소유가 인정된 건 다 돼. 이해되세요? 그럼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다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도 있다. 단순 입주권은 안 된다. 뭐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건 중개할 수 없는 물건이고. 여러분 이제 개공되면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없는 거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제목이 뭐예요?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양가로 2번에 보면 토지 구성 부분으로서 정착물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 구성물로서 정착물이란 건 뭐냐? 담장, 제방, 도로 포장, 수목 있어요? 자, 거기 수목만 동그라미 쳐봐요. 오늘 이제 수목이 계속 나와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만 동그라미 쳐봐요. 원리는 똑같아요. 담장이든 수목이든 똑같으니까. 그럼 이건 토지 구성 부분, 토지 일부다 이 말이에요.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이거든요. 일부로서 정착물, 구성 부분 정착물. 그럼 잘 보세요. 이게 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 토지? 갑오 토지. 그럼 이거 수목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울 때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죠. 그럼 이 나무는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만 별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그러면 나무만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토지하고 같이는 되더라도 그래서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은 독립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어요. 담장도 도로 포장도 수목도. 그래서 거기 독립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밑줄 보세요. 수목만 독립해서 중개 대상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이유는 토지 일부니까. 그러면 토지를 사고 팔 때 같이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그러면 토지를 을에게 팔았어. 그러면 나무도 누구 거? 을 거. 같이 가는 것이지 토지만 별개 거래가 안 되니까 별도로 중개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와. 개념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되게 쉽죠?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이라고 했죠?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 독립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 있어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으로 정착물. 자, 봐보세요. 갑오 토지에 나무가 있어요. 자,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 뭐라고 놨어요? 명인방법 같은 수목집다. 그러면 이제 명인방법이라는 뜻이 뭘까? 명인방법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봐. 진짜로? 거기는. 이제 보여? 와, 아주 좋았어요. 좀 앞으로 오니까 보니까. 여기는 명인방법. 안 들어봤어요? 거기는. 안 들어봐? 여기는 들어봤지. 안 들어봐? 뭐요? 등록돼 있다. 어디에 등록이 돼? 등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 그 듣기는 했는데 등기되는 수목이라고 했어요. 그건 임목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들었긴 들었죠. 근데 잊어먹었죠. 원래 그래요. 사람이 한 번 들었는데. 이게 명인방법이란 말은 등기가 된 게 아니고 옛날 관수법상 이 수목이 누구 것이라고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정을 시켜야 돼. 뭐 나무 껍질을 깎든지 표피를 깎든지 아니면 철조망을 치든지 범위를 한정시켜갖고 홍길동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이 나무는 누구 거? 토지는 갑의 것이야. 그러면
토지 일부요, 별개 부동산이에요. 별개. 그러니까 나무는 홍길동 것이고 토지는 갑 것이야. 그럼 몇 개 부동산? 그러니까 별개 부동산이래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건 공식적으로 등기를 해놨어, 안 해놨어? 안 해놨어. 이 관습법상 저것은 내 것이라고 이름 써놓는 거예요. 그럼 이름 써놓으니까 이제 A4 용지에다가 예쁘게 해가지고 딱 내 것이라고 써놓으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명인 방법 인정이 안 돼. 왜 그러게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비 오면 다 없어져 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써놔야만이 그럼 별개 부동산으로 봐. 그럼 이제 그러면 토지 따로 나무 따로. 나무는 홍길동 거, 토지는 누구 거? 갑을 거. 그럼 토지 일부요, 별개요? 별개. 근데 여기는 나무도 누구 거? 갑을 거. 이건 토지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독립중개되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나무는 독립부동산이잖아요.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그러면 이것만 사고 팔 때 이건 소유권은 되거든요. 저당은 안 돼. 원래 부동산은 저당도 되는데 이거 명인방법은 소유권만 돼. 그러면 이 나무를 사고 팔 때 A라는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무만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판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독립중개사항을 보는 거예요. 거기 독립중개사항을 된다고 나와 있죠? 아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저당권 객체는 될 수 없고 오로지 소유권 객체는 된다 그러고 보충해 보면 행정심판에서 나무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목 많이 배워요. 자, 종합 정리할게요.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토지 일부니까 수목만 거래가 돼야 안 돼? 이렇게 중개할 수가 없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별개 부동산을 보잖아요. 이름 써놓은 걸 말해요. 별개 부동산을 보는데 이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토지하고 별도로 나무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결론이야. 끝났죠? 알고 보니까 별것도 없어. 명인 방법은 이름 써놓은 거 누구 소유라고 공식적으로 등기부에 올라간 게 아니고 관습법상 내 것이라고 이름 써놓은 거. 이해되셨어요? 아,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아, 이런 것도 중개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밖의 토지 영점을 끝. 그 다음에 4번 읽으세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건 이제 큰 제목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양거래 1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양거래 2번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 공장재단. 세 번째가 광업재단. 있어 없어? 있어요. 이제 세 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물건. 그럼 아까 대통령령이 뭐라 그랬어요? 시행령. 대령인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시행령이 대통령. 기억나죠? 시행령. 그래서 이제 그 기초 개념을 알아야 돼.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임목부터 들어갈게요. 임목이 나무가 또 나왔어요. 그럼 이제 칠판 봐보세요. 임목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 종합 정리할게요. 가부 토지에 나무가 있으면 이건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 써놓은 것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했죠? 그럼 별도로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임목은 뭐요? 임목은 이 나무를 누구 소유라고 등기를 해놨어. 등기된 수목을 뭐라 그래요? 임목이라 그래요. 등기된 수목을 뭐란다? 임목. 그러면 등기부에 올라가 있어? 안 올라가 있어? 그러면 이 가부 토지에 가부 임목이다 등기되어 있으면 토지도 갖고 나무도 갖고 이것도 두 개 부동산, 별개 부동산이야. 그죠? 그럼 토지는 갑인데 을의 임목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을의 임목이 되겠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토지 건물처럼 등기부에 누구 소유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러면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어 없어? 법에서 이건 중개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이 임목은 아까 명인 방법은 소유권만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소유권도 되고 저당도 돼요. 그 말은 이 나무만 저당 잡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은행에서 돈 빌려 쓰면서 나무만 저당 잡을 수 있다는 소리야. 원래 저당은 부동산만 되거든요. 동산은 저당 안 돼. 여러분 냉장고 가고 저당 잡는다는 말 못 들어봤죠? 부동산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을 보니까 나무만 은행에서 돈 1억 빌려 쓰고 나무만 저당 잡아 놓을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등기된 수목을 뭐라 그래? 임목. 그리고 오로지 소유권하고 뭔만? 저당. 그래서 임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종합 정리할게요.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 중개 대상물이 안 돼. 이름 써놓은 것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죠. 독립 중개 대상물이 돼. 등기해 놓은 수목을 뭐라 그래? 임목. 이것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법에서 확실하게 있다 했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밑줄 보세요. 아, 왼쪽에 의 밑줄 보시고 첫째 줄.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임목 개념이고 등기된 수목을 말합니다. 자, 오른쪽 2번 법적 성격.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은 임목을 부동산 동그라미. 그래서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 동그라미,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임목은 소유권 객체도 되고 뭣도 된다. 저당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출 호단. 그래서 토지하고 별개로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 거기까지 멍크 체크. 어떻게? 진하게 체크해봐. 진하게 체크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임목은 등기된 수목을 말하고 이것도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개념 잡았어요? 예. 되게 쉽죠? 쉬워 어려워? 좋아. 전혀 무반응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양가로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양가로 3번 광업재단 있죠? 이건 원리가 같아요, 달라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설명하면 둘 다 해결돼. 광업재단이 아니라 공장재단을 설명하면 돼요. 무슨 재단을 설명하면 돼? 공장재단.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양가로 2번이죠? 2번 의 보세요. 공장재단 개념 나와 있어요? 자, 밑줄 보세요.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서 기업용 재산 동그라미 일단은 기업자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동그라미 보존 등기가 된 걸 말한다. 그럼 이걸 몇 개 부동산을 본다? 한 개. 자, 그러면 설명해 볼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좋았어요. 당첨됐어 오늘.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공장 재단이요. 아주 좋았어요. 공장 재단이라고 봐봐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요? 이건 뭘 것 같아요? 공장 건물, 개개 건물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A, B, C. 이건 뭘 의미할게요? 건물이 3개? 좋았어요. 그게 아니고, 건물 소유자를 말합니다. 건물 소유자, 공장 건물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소유자를 달리 했냐면, 이 재단을 만들 때 소유자가 같은 사람끼리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끼리도 가능해. 그리고 하나의 공장으로도 재단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개 공장을 묶어서 재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묶는다는 것은 어떻게 묶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이제 재단 목록을 작성을 해요. 목록을 작성을 해서 거기 아까 읽을 때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 놓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공장에 보면은 이 공장 건물도 있지만 기계도 있어 없어요? 물건 운반하면 차량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지상권, 이 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쭉 묶어가지고 등기를 해놔. 등기를 해 놓으면 이 소유권하고 저당돼요. 임목처럼. 사고 팔 수도 있고 저당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재단 자체가 몇 개의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잘 봐봐요. 이게 한 개 중개 대상물. 재단이 이제 공장 재단이 하나 중개 대상물이라고 법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이 중개 대상 개업 공인 중에서 하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만 되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부동산 개업 공인 중개사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 기계나 차량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그렇게 중개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이걸 묶어 놓으면은 이거 포괄해서 공장에 있는 뭐 기계든지 차량이든지 공장 건물이든지 토지랄지 포괄해서 몇 개 부동산을 봐. 한 개 부동산을 보고 한 개 중개 대상물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같은 건 중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묶어 놓으면 한 개 중개 대상 재단 자체를 통째로 중개할 수 있다니까?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개개 구성물들 있잖아요. 토지나 뭐 공장 건물이랄지. 이 개개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또 중개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제기돼요. 이건 어차피 동산이니까 중개 못 하겠죠? 근데 이 토지 건물은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이 개개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을까? 이 개개의 구성물은 재단하고 중개할 수 없어요. 중개 대상이 안 됩니다. 재단 자체가 되는 것이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잖아요. 재단 자체가 중개 대상물이 되고 개개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라도 안 된다는 거지. 재단을 구성하는 토지라도 원래 토지는 되잖아요. 근데 재단으로 묶여 있으면 일단은 이 토지는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장 건물도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단 자체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광업재단도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따로 공부 안 해도 돼. 똑같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근데 개개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정리를 해볼게요.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6페이지 큰 2번이 있는데 그건 좀 쉬었다 하기로 하고 일단 중개 대상물 6가지 범위까지 공부해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어떻게 한다? 쉬었다 들어갈게요.